발목 진짜 극세사 발목 쫙 잡아주면서 시원하게. 근데 이거 사주세요. 남자라면 한 번쯤 꿈꿔봤을 슈퍼카 페라리. 왜 MV 아구스타가 바이크계의 진정한 페라리인지 지금 시작합니다. MV는 지난번 이야기 보면 EFIM의 투자 계약에 따라 갈기갈기 찢겼잖아요. 바이크 기술과 데이터도 팔리고 항공사업은 영국으로 팔리고 그렇게 찢어져서 팔려나갔는데요. 1992년 당시 이태리에 손꼽히는 가부죠. 지오반니 가문의 카지바 그룹이 항공사업을 제외한 모터사이클의 아구스타를 사들입니다. 카지바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 대표적으로 당시 두카티와 허스크바나를 소유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이 카지바 그룹의 회장님 카스틸리니오니 클라우디오는 중대한 결정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제 이 다 죽어가는 브랜드를 부활시켜야 되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일본 엔진을 가져다 쓸 건지 새로운 설계로 MV를 탄생시킬 건지 엄청 고민됐을 거예요. 왜냐면 MV가 팔려간 게 80년대인데 당시 90년대에 일제 4사랑 BMW, 두카티, 아프릴리아에 비교하면 기술력은 이미 엄청나게 뒤처졌을 테니까 긴 고민 끝에 결국 자체 생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MV가 왜 진정한 바이크계의 페라리인지 못을 박는 결정을 합니다. 뒤처진 기술력을 따라잡으려고 외계인을 잡아다가 뒤처진 기술력을 잡기 위해 최고의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에서 다기통 엔진 설계 기술과 카지바에서 소유하고 있던 GP 바이크의 기술을 공유받아 공동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MV 아구스타의 플래그십 모델 F4 차량의 엔진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MV 아구스타는 새로운 공장을 구축하고 역사의 길이 남을 천상계 엔지니어이면서 디자이너였던 카지바 디자이너 마시모 탐부리니가 디자인을 하면서 1997년 밀라노 오토쇼에서 공식적으로 선보인 바이크 750cc의 F4 오로가 탄생합니다. 오로는 300대 한정 생산했었고 97년 당시엔 양산 바이크로는 기술적 혁신이었던 마그네슘과 티타늄 합금을 사용한 부속을 채용했었는데요. 어지간한 건 다 순수 카본이었고 덕분에 무게는 고작 180kg. 엔진은 포뮬러1 엔진의 기술 일부가 담겼으니 MV는 복귀하자마자 최고의 슈퍼바이크를 생산해낸 건데요. 성능 또한 말해서 뭐합니까? 페라리가 훈수를 둔 건데 MV가 사람들 모아서 몬자 트랙에서 선보인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최고 시속 280km를 넘으면서 셰시 밸런스랑 핸들링이 진짜 죽여준다고 하는데 거기다 배기음은 페라리 F1 엔진 특유의 소리를 담아냈으니 당시 전세계 모터사이클 팬들은 완전 열광했죠. 우와! 그러니 당시 가격으로 36,000유로라는 엄청난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 샀냐면 스페인 국왕, 피아트 그룹 회장, 탐 크루즈, 안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 등등 수많은 유명 인사들에게 순식간에 팔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 1996년 MV 아구스타를 인수한 카지바 그룹이 자금 유동성 악화로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살아남으려면 두카티랑 아구스타 둘 중 하나는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두카티랑 MV를 타고 있다고 치면 갑자기 세금을 두드려 맞아서 하나를 정리해야 돼요. 뭘 정리하실래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카지바 그룹은 결국 두카티를 팔아버렸고 당시 어째서인지 MV를 남겼는데 이 일에 대해선 여타저타 말이 많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 얘기 드리면 이제 MV는 페라리랑 합작해서 4기통 엔진을 개발했잖아요. 이태리 정부에서 야 너네 그거 팔아먹으면 기술 유출되잖아 팔지마 했다는 거죠. 두 번째, F4를 제작한 마시모 탐부리니가 카지바 회장한테 회장님 MV는 남기고 두카티를 파시죠 라면서 훈수를 뒀다는 소문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제 탐부리니가 가면서 마지막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한 게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나는 왠지 그냥 회장이 약간 좀 변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미 망해서 도산된 브랜드를 가져왔는데 그것도 신기한데 MV가 그 레이싱에서 이룬 업적이나 뭐 그런 명성이랄까? 브랜드에 꽂혀서 가져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뭘 팔지 막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돈보단 명예? 뭐 그런 걸로 선택한 게 아닐까. 잠깐만. 네? 그러면은 두카티가 MV보다 아래. 에이 그거 아니고 에이. 두카티 짱. 1999년 지오반니 가문은 MV 아구스타에 주력하기 위해 회사 구조를 개편하고 자회사로 카지바와 허스크바나를 두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MV 아구스타 바이크가 양산에 돌입했고 F4 오로를 일반 양산용으로 F4 750S라는 이름으로 단가를 낮춰서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합니다. 2000년부터 MV 아구스타에 투자를 받기 위해 지분을 할리에 팔아넘겼고 그 돈을 바탕으로 마시모 탐부리니와 MV 개발 인력들을 먹여 살리면서 양산형 F4 생산과 브루탈레 시리즈 개발에 돌입합니다. 문제는 망한 거나 다름없는 회사를 부활시켜서 끝없이 투자가 들어갔고 할리한테 지분 판 것도 모자라서 매년 지분을 여기저기 팔아먹으면서 버티고 버티다 결국 2007년엔 허스커바나까지 BMW에 팔아버립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2009년 MV 아구스타는 모든 지분을 수거해오고 길고 긴 방황 끝에 순수하게 이태리 가문이 운영하는 이태리 회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F4의 풀체인지와 함께 3기통 엔진 개발에 착수하는데 앞전 영상 보면 아고 형님이 개발한 3기통 있잖아요. MV는 아고 형님이랑 500cc 3기통으로 숱한 WGP 우승을 달성했었는데 플래그십은 F4이면서도 3기통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을 거예요. 3기통 GP 엔진이라는 상징성을 담아내려 했는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에 돌입했는데 아무래도 60, 70년대 설계론 현대 기술에 턱없이 부족했기에 셋시와 더불어 모든 걸 처음부터 개발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2010년 F3의 3기통 엔진이 공개되면서 과거 영광의 부활이라고 할 만했죠. 새로 개발한 3기통 엔진이 양산 바이크 최초로 모토GP에서 쓰이는 역회전 엔진부터 밀폐형 데크 엔진 타입의 쉘형 주물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냥 역시나 온리 레이싱 브랜드라고 할 만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3기통, 브루탈레, 리발레, 스트라달레, 드렉스터, 벨로체까지 네이키드에서 투어러까지 다양한 장르의 바이크지만 엔진만큼은 온리 레이싱인 바이크들의 탄생이 줄을 잇게 됩니다. 바이크 하나하나 역사의 상징이 가득하기에 기종 하나하나 얘기하면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4-5시간 다큐로 풀어야 되기에 라인업은 작을지언정 역사의 상징과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브랜드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또 매년 김씨 에디션, 박씨 에디션, 누구 에디션 계속 한정판 내면서 비싸게 더 비싸게 막 뽑아내고 있어서 오너들 사이에선 색칠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한정판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국가 자체에서도 경찰들이 리발레를 타는 마당이고 여기저기서 MV를 도와주면서 버티고 버티는 중이지만 아직까지 어려운 건 마찬가지니까 앞으로 MV는 유로5도 그렇고 어떤 브랜드가 될지 무척이나 기대되는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렵게 오래전 역사 속에서 영광과 상징을 끄집어내서 어렵게 버텨온 MV 아구스타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우리 라이더들은 오토바이로 인생을 배우는 것 같아서 이렇게 브랜드 역사 소개할 때마다 참 저도 동기부여 받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